안녕하세요. 아버님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길 좋아하는 남편은 착해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성품이 좋아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달리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확실히 말을 하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둥글둥글한 성격의 남편에게 땡겼던 것 같아요. 저희는 1년이 넘는 시간을 연애했고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지요. 결혼 당시 어머님은 혼자셨습니다. 아버님과 이혼이나 사별을 하신 상태는 아니었고 어머님이 아버님을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내쫓으셨다 들었습니다. 원인은 아버님의 바람이었고 어디 계신지 모른다며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으셨지요. 남편도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을 쪽팔리다고 했는데 동네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랑 바람이 났더랍니다. 사실 아버님의 바람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어머님도 어느 정도는 이골이 나신 상태였기에 예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 어머님이 먼저 알아차리시고 소위 주변 정리를 하셨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나서 어머님 귀에 아버님이 여자를 만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대요. 어머님께선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며 아버님더러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하셨고 아버님께서도 이제라도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보겠다며 진짜로 나가셨다고요. 이후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기에 남편은 아버님이 어디서 객사라도 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이 식을 올리고 3개월쯤 되었을 무렵 그 아버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토록 끊기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으론 저런 남자를 왜 다시 받아주시는 거지 싶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남편도 황당하다는 시기였어요. 몇 년 동안 어디서 소식도 없이 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온 아버님이나 그런 아버님을 받아주신 어머님이나 솔직히 어머님이 아버님과 어떻게 사시든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걱정은 할 수 있었지만 옳다 그르다 말 한마디 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돌아오신 게 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여담이지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요. 저는 그런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왜 아버님을 받아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며느리인 저도 몰랐고 자식인 남편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편과 헤어졌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에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제가 왜 아버님을 받아주신 건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아버님이랑 남편은 부자지간인데 당신 때문에 부자지간을 끊어놓은 것 같아. 그게 늘 마음에 걸리셨답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시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은 전부 아버님 앞으로 돌아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재산은 많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아버님께 그 재산 허투루 날리지 마시고 아껴서 쓰시라 했답니다. 행여 저희한테 뭔가 기대하지는 마시라 했다고요. 그런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솔직히 저는 크게 안심했어요. 행여나 아버님을 모시게 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인가 봅니다. 항상 제 편일 것 같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의 불호령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무건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저자세로 나갈수록 아버님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급기야 그날은 아버님께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일이라면 떠올리기도 싫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안상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때도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기가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조금 이따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무음으로 돌렸는데도 연거푸 걸려오는 전화가 신경 쓰여 죽겠더군요. 결국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으니 아버님께서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아버지 알기를 개거시기만도 못하게 안다며 다짜고짜 상소리를 내뱉으셨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아버님은 됐고 현관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 하니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면 되지. 시아버지가 묻는데 왜 네가 다시 질문을 하냐입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 물어보시냐니까 됐답니다. 너 아니면 알 방법이 없냐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걱정도 되고 이어지는 회의 시간에도 도통 집중을 할 수가 없었지요. 퇴근 후 집에 도착했다가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남편보다 제가 1시간 정도 퇴근이 빨라요. 저는 9시 출근, 남편은 10시 출근이라서요. 당연히 저는 평소처럼 빈집을 기대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마음대로 꺾어 신고 다닌 듯한 남자 신발이 현관에 있었습니다. 남편 신발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래도 남편 말고는 올 사람이 없었으니 의아해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버님께서 트렁크에 런닝바람으로 거실에 계셨습니다. 황당해하는 저를 보신 아버님께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왜 이제 왔냐며 저녁 좀 빨리 차리랍니다. 당신 배고파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나요. 제가 어떻게 들어오셨냐니까 이 집엔 뭐 너만 사냐 내 아들도 살지 그러시더군요. 솔직히 남편에게 연락을 하실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설마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님 눈을 피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남편도 한 번에 알아듣고는 일단은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쁜데 계속해서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오시고 거기다 욕을 해대시니 방법이 없었다면서요. 남편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일단은 알았다 했습니다. 이미 집안에 들어와 계신 분을 내쫓을 수도 없고. 하지만 환장하겠더라고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하는 편입니다. 자주 시켜 먹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갑자기 오신 아버님을 대접해드릴 만한 메뉴가 있을리 만무했지요. 남편이 오면 외식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저대로 방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거실에 널브러져 계신 아버님 때문에 제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그때 아버님께서 안방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노크도 안 하시고 문을 열면 어쩌시냐고 한마디 했더니 아버님께선 방에서 뭔짓거리를 하고 있었길래 그러냐면서 너 뭐 이상한 거 보고 있었냐입니다. 요새는 여자들도 그런 거 다 본다더니 너도 그런 거 보냐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실실 웃으시는데 솔직히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다행히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일단은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집 근처 부대찌개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버님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볼 만큼 기분이 나쁘고 비위가 상하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님께선 멋대로 냉장고를 살피시곤 저더러 포도를 씻어달라 하셨습니다. 한 송이 씻어드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와 남편더러 나와서 이리 좀 앉아보라 하시더군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하니 당신이 이제 갈 곳이 없게 되었답니다. 당황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물으니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줄 알지 넌 아까부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었었냐며 여자가 말이 많으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답니다. 아버님의 수준 떨어지는 언행을 모르던 바는 아니었으나 아무튼 알고 보니 얼마 전 전세가 끝났고 그 보증금은 말하려니 또 열불이 올라오네요. 그 보증금은 유흥비로 다 탕진하셨답니다. 제가 알기로 어머님이 사시던 빌라 보증금이 4천 정도였는데 그걸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쓰신 거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희더러 당신을 책임지라는 소리셨습니다.
뭐가 할 데 없는 애비를 버릴 거냐는 식으로 완전 배째라고 나오시는데 환장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니까요. 그런 아버님께 남편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똑바로 못하고 일단은 알겠으니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며 들어가서 주무시라 하더군요.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뭘 생각해보겠다는 거냐고 나는 못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냐입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냐고, 그리고 어머님만 도와주셨냐, 나는 뭐 빈손으로 왔냐고 따졌더니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다만 어머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셨으면 그 돈은 자연스레 아버지 몫이 되었을 거 아니냐는 신박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지금 제정신이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따지니 남편도 자기도 미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아버님만 살아계신 건데 그런 아버님을 그럼 내쫓냐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오히려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장인어른이었어도 이러겠냐면서요. 결국 남편과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나를 샜습니다. 아버님은 개의치 않고 안방까지 들리게 코를 골며 주무시대요. 속도 편한 양반이시다 싶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 당장 가실 곳 없다는 분 내쫓지는 않겠다. 대신 나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식사 새끼 차려드리는 것조차도 바라지 말라고요. 남편은 못마땅한 듯 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이 드신 아버님께 알아서 차려드시라 하자니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나마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님께선 제가 차린 밥상을 보시더니 국도 하나 없고 아침부터 늙으니 목 막혀 돼지라고 일해놓은 거냐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좋은 마음으로 해놓은 건데 욕이나 먹으니 기분이 좋았겠어요? 드시기 싫으시면 마시라 하고 치우려더니 냅두랍니다. 시애비가 한마디 했다고 뽀로로 성질 부리는 꼴 좀 보라나요. 출근도 해야 되고 아침부터 영양가 없이 짐 빼기도 싫어서 간신히 눌러 참았어요.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외출이라도 하셨나 생각하고 안방문을 열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속옷 차림으로 저희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민망하고 낯뜨거운 상황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아버님 지금 이 방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당신 방이라고 준 방은 갑갑하시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당신이 이 방을 쓰고 싶다고 방을 바꿔 쓰자 하시더군요. 어처구니가 없는 아버님의 말씀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떻게 방을 바꿔 쓰냐고 물었습니다. 엄연히 저희는 이 집 주인이고 부부이고 두 사람이니 큰 방을 쓰는 거고 아버님께서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손님이시니 작은 방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게다가 결혼할 땐 아버님이건 어머님이건 모시고 살게 될 거란 이야기도 없었고 솔직히 합가를 해야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아버님께선 당신이 이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인 만큼 큰 방을 쓰는 게 도리에 맞다고 우기셨습니다. 동서고금의 시아버지가 쪽방을 썼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나요. 아버님이 쓰시는 방, 절대로 쪽방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방엔 붙박이 장이 있고 작은 방엔 없고 그 차이였어요. 아무튼 저는 저대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같은 소리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먼저 나서서는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나 부서지고 말았네요. 남편은 아버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한참 들어주더니 저에게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것만은 아니랍니다. 저나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느라 기껏해야 자는 게 전부이지 않냐며, 하지만 집에 하루 종일 외롭게 쓸쓸히 계시는 아버님은 방마저 작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그러더군요. 그러니 이참에 안방은 아버님께 내어드리자입니다. 집에 계시는 아버님이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주 효자났다고 한껏 비아냥거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랍니다. 저더러 경제학과 나오지 않았냐면서 아버님께 안방을 내어드리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냐고 하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경위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 입장을 봐서 100번 참고 양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제가 쓰고 있는 안방을 내놓으라 하시니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촥 흐르더라고요. 똥을 꼭 집어 먹어봐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살기로 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당신과 싸워야 하는 거냐고 지친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입니다. 돈도 없고 갈 곳 없다는 아버님을 내쫓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이 와중에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아버님이 보여주신 태도였습니다. 차라리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하고 계시면 저도 부모가 있는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님께 그렇게 모질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남편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더 기가 사셨는지 역시 내 아들 옳은 소리만 한다는 둥, 저같이 독한 여자랑 사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둥, 그리고는 급기야 남편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밖에 나가면 괜찮은 여자가 발에 채이게 널렸는데 절 내보내고 당신이랑 둘이 살잡니다. 살림도 안 하고 기만 센 여자 데리고 살게 못 된다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쳇말로 꼭지가 돈다고 그러지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양보를 해서 아버님을 받아들였는지 분통이 터지더군요. 남편에게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아버님 말씀대로 어디 가서 좋은 여자 있나 한번 찾아보라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 혹 달린 이혼남에게 어떤 얼빠진 물건이 들러붙을진 모르겠단 말도 잊지 않았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혼자 대신 불쌍한 시아버지가 서운해서 말을 좀 헛하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이혼 소리까지 하냐며 저더러 너무한다고 어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라대요. 흔쾌히 그러라 했습니다. 한번 모르는 사람들한테 귀에서 피가 나도록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서요. 하지만 뒤이어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먼저 이혼하자 했으니 제가 유책 배우자라며 위자료를 줘야 한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아버님을 신혼집으로 불러들여서 안방까지 내놓으라 하는 네가 유책 배우자지 왜 내가 유책 배우자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했네요. 뭐 뒷이야기는 안 해도 아시겠지요. 법대로 해봤자 아니겠어요? 살고 있는 집이야 어차피 전세였고 서울이 아니라 비싸지도 않거든요. 친정부모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아시더니 얼마 남지도 않은 계약기간 알아서 살게 두랍니다. 계약은 어차피 제 이름이니 뭐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남편도 남편대로 알아봤는지 협의 이혼하자고 나오더라고요. 보나마나 아버님이랑 혹이 달렸으니 지한테 불리한 상황인 걸 눈치 깐 거지요. 그렇게 예상보다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기 이틀 앞두고 남편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절 잡던데 감자나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자원봉사하며 살게 생겼냐고 앞으로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라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제가 정말 독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았던 거 누구 덕인지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몸소 느껴보고 그리고 밤낮으로 후회 속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갈라섰으니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 꼬라지 보면 제 속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질 것 같아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